일단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화채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서울과 경기 4곳만 규제 지역 남았다. 인천, 세종 등 전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과 경기 4곳이죠. 경기 4곳이라 그러면 하남, 강명, 과천, 성남인데 성남에서 분당구하고 수정구가 되겠습니다. 중원구는 빠졌네요.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4곳만 규제 지역으로 남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규제가 해제됐다. 물론 서울은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관심이 많았던 인천이 풀리냐 안 풀리냐 반값 됐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인천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풀렸고 세종은 아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드디어 풀렸습니다. 근데 세종은 끝까지 고민이 많았을 거야. 진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렸지만 세종은 항상 분양시장이 또 핫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다. 일단 이제 세종에서 이제 새로 분양이 나오면 청약이죠. 청약의 성적, 경쟁률, 분양가 이런 거 보면서 모니터링을 또 하겠죠. 예. 아시겠지만 세종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지의 지역입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청약 시장이 뜨거워질까봐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저도 이게 이해됩니다. 세입자님들도 이해가 되는 게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다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고 다니시고 고르셔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가지고 또 더 깎아보시고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고 급할 게 없다 이거죠. 예. 매수자가 아니라 그 전세 그 세입자 우세 시장이기 때문에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1년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나요? 네. 김포에 46,000 가구 콤팩트 시티를 신도시죠, 신도시. 윤석열표 첫 번째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김포는 땅이 넓다 보니까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진도시 있었는데 또 다시 김포 한강 진도시 2가 되겠죠. 46,000호.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게 생기면서 5호선 연장 이야기가 나왔어. 5호선 연장. 5호선이 김포공항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연장해 가지고 저기 한강 진도시 위쪽이거든요. 위쪽까지 이제 연장해 주겠다. 그럼 와, 5호선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건지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네요. 7호선하고 5호선이 7호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5호선도 길이가 이제 엄청나집니다. GTX D 노선 있었죠. GTX D 노선 말도 많았는데 D 노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하나 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D 노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죠? ABC도 이런데 D 노선은 언제 되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김포 한강 신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2기 신도시들도 그랬는데 예전에 2기 신도시 금단도 그랬고 일단 발표는 해놓고 분양은 했는데 입주가 다가왔는데 교통 문제가 심각했었죠. 교통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3기 신도시 발표할 때는 GTX랑 같이 이제 교통 계획이랑 같이 발표를 했죠. 김포 한강 신도시 2 콤팩트 시티죠.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연계라든지 이런 교통 계획을 같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어차피 신도시라는 게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거주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이야기 자체가 서울에 출퇴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막상 지어놨는데 사실 또 서울 출퇴근이 잘 돼야지 거기가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 내 집 마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약간 멀더라도 서울 근처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줄게 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막상 신도시를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하려고 해도 서울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야. 서울 출퇴근이 너무 힘든 이유는 대중교통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 할 때부터 GTX를 같이 깔아서 입주하고 동시에 서울에 GTX로 30분 안에 30분 만에 서울에 주파할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거 고민해서 한강 신도시 이제 이건 뭐 몇 기 신도시가 되는 거야? 4기 신도시인가?
사기신 도시인가 보네요. 같이 한다. 근데 골드라인 있잖아. 골드라인. 예, 골드라인 있는데 또 5호선 연장에다 GTX-T까지 하면 김포 지옥철 중에 하나가 골드라인이죠. 예, 이제 그 지옥철이 또 해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골드라인 생기기 전에는 계양 쪽으로 가셔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힘받는 인플레 정점론, 힘받는 글로벌 정시. 사실 금리 이야기는 이제 기가 따갑잖아요. 기가 따갑고 그렇긴 한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 일단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화채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일어나 이자 내야지 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제가 피곤한 거죠. 그러면 금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언제 정점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냥 오르지만은 않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한참 유지되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거는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인데 개인적으로 좀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정점이 올 겨울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 시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늘어지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지니까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고 기가 따갑지만 금리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인플레 정점론은 뭐냐면 지금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이유는 사실은 인플레 때문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죠. 미국 물가가 뭐 7%, 8%, 9%씩 오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근데 왜 인플레가 오는 거냐라고 하면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돈을 그동안 너무 많이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못 쓰게.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쓰는 거지. 그동안 코인으로 벌었고 주식으로 벌었고 부동산으로 벌었고 이러니까 부의 효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의 효과라는 게 내 재산이 늘어나니까 씀씀이가 커지는 거죠. 한참 때 주식시장 좋을 때 MZ세대들이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백을 주문해 놓고 한 달을 기다리게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부의 효과로 인해서 골프 부킹도 힘들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많이 내렸잖아. 부동산도 안 좋고 하니까 골프 안 치고 이제 테니스 친답니다. 테니스. 그래서 실내 테니스장이 요즘에 인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의 효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인플레가 생기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돈을 못 쓰게 하려 그러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죠. 그러면 은행에 이자 많이 주니까 넣어놓자. 힘받는 인플레 정점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가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다. 그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빨리 꺾이기 시작한다. 이제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했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돌아서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피벗이 언제냐.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 거다. 뭐 이게 여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12월에 0.5포인트 올리면 또 시장에서 환호를 할 겁니다. 와 이제 다 올랐다 막 이러면서 환호를 할 거니까 어쨌든 파월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말로 겁을 주고 있는 거죠. 말로. 예. 근데 금리를 자꾸 이런 상황에서 너무 올려버리면 그 시장이 망가지니까 말로 겁은 주긴 하는데 계속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런 속도로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6개월, 1년 범위 내에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금리가 정점을 찍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매물이 줄어들어야 돼요. 매물. 지금 시장의 매물이 너무 쌓여 있다는 거죠. 금리하고 매물하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 금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떠들어 주잖아요. 신문에서, 사방에서, TV에서 떠들어 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모니터링 매물이 주는지 안 주는지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좋은 사이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 사이트에 매물 증감이라는 정보가 있죠. 그 정보를 보면은 매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한번 방법을 제가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 건데